어제 일본은행이 초대형 뉴스를 냈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미국 채권이 금리가 3.58에서 3.68까지 오르는 아주 커다란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약 2%가량 하락하고 나서 다시 시작 전에 복구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는 YCC라는 혹은 일본의 국채 금리를 일정 폭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 컨트롤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YCC 정책이라는 일본의 국채, 일본 채권의 수익률 상승을 통제하는 것이 이 중앙 정부에서 정해놓은 10년물 목표치인 0%에서 이 10년물의 거래 가격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라는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정확히 말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5%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를 하고 바꾼 것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 자, 이건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긴축이라기보다는 이 효과를 미국에서 있었던 테이퍼링 혹은 국채 매입 규모 축소에 비교를 하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여전에 일본의 국채는 금리가 결국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라는 범위의 하단보다는 상단에 위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채 매입이 여전히 진행될 거라서 저는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지만 그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금리 인상의 효과와 다르지는 않기는 합니다. 결국 비슷한 효과가 날 텐데, 허나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가 중요한 게 일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전 세계 혹은 미국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통화는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통화 중 하나입니다. 일단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아마 이 결정에 큰 찬사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국의 달러는 강세로 갔고 다른 나라들의 화폐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의 양이, 돌고 있는 달러의 양이 줄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달러에 몰려들면서 달러의 가치는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갔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엔화의 값어치는 아마 앞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부분이지만 달러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엔화로 옮겨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달러 엔화 비교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아마 달러 자체의 값어치도 유일하게 강한 기축통화에서 양방향으로 엔화 달러로 나뉘게 되면서 투자 자체도 달러 혼자였던 시기보다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덕에 많은 나라들이 강달러에 크게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아마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것이 미국의 채권과 주식에까지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의 약세로 혹은 금리의 상승으로 이끌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채권 투자자들은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받아야지만 손해보는 것을 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이 채권 시장에 지금 오늘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은 여러분 미국 채권을, 미국의 달러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도 미국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일본이 양적 완화를 원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엔화 값어치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더 큰 미국 채권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채권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 소식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채권 금리의 상승은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달러의 약세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김치찌개를 아마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1.3달러에 사야 된다는 소식은, 앞으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보다 높은 달러를 내야 된다는 소식은 결국 달러의 약세와 채권 금리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주식에 악영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주식이, 나스닥 선물이 복구를 했을까요? 나스닥 선물이 원래 마이너스 2%까지 찍고 나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주식 포럼에서 주식장에서 많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준이 채권 파는 것을 QT를 아마
좀 더 빠르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연준이 피봇을 좀 더 일찍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이 엔화에 혹은 일본에서 발표한 이야기로 인해서 시장에 미국 채권이 보다 더 공급되기 시작하면 연준이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제 포지션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아마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과연 연준이 피봇을 일찍 할까? 과연 연준이 이 상황을 싫어할까? 연준이 결국 10년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심화가 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뭐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10년물이 결국 단기채보다 보다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이 결국 이런 것들을 만회시켜주는 결정이 일본에서 사실 결정이거든요. 동시에 강달러로 인한 미국을 향한 비난을 덜어줄 만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결국 강달러를 만든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QT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달러로 가고 있었던 건데, 이것들은 사실 연준이 피봇을 하도록 원하는 주변 국가들이나 장단기 금리차를 근거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피봇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을 덜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요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연준이 피봇을 빠르게 당길 수 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결국 연준이 최종적으로 사실 원했던 것은 직접적인 긴축을 하지 않고 긴축의 효과를 내고 싶었어요. 기대플레이션을 잡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잡고 실질적인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 소프트 랜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결정은 반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10년물 금리를 오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회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달러의 값어치를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보다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일찍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이 소유한 채권의 판매는 결국 연준이 퍼붓고 있는 채권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채권, 대차대조표 축소에 악영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더 큰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결국 기대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긴축으로 이어져서 결국 긴축의 효과가 나는 효과라서, 그 덕에 상대적으로 연준은 보다 실질적인 긴축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빠른 피봇이나 혹은 QT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거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뭐 중고차라든지 여러 물건들의 하락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가격들에 관해서 뭐랄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고요. 실질적인 장단기 금리 차는 줄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달러의 값어치가 내려가는 상황. 미국 자체만 봤을 때에는 경기 침체 확률이 오르는데 조금 더 큰 효과가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일본 자체나 아마 주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나 혹은 아마 다른 EU 같은 국가에서는 아마 이런 결정을 환영할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지만 달러의 강세가 그만큼 보다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일본은 좋은 시간에 좋은 타이밍에 잘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본이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수치가 3.5% 언저리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요거를 적절하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제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끼칠 악영향이나 일본의 국채 매입을 줄이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코멘트 꼭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